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스몰캡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스몰캡 성장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이 상승할 때는 막 이렇게 쭉쭉 갈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장이 왔으면 내가 쓸어 담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상 또 스몰캡 성장주들이 이렇게 하락장이 오게 되면 또 굉장히 두렵습니다. 막상 기다렸는데 또 오면 또 두렵죠.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인데, 자, 제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스몰캡 성장주를 투자할 때 유용한 방법을 저의 시각에서 저만의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고요. 이게 방법론을 좀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 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고, 자, 매수 매도의 의견이 아니며 투자 판단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실 수 있고, 저 또한 다른 분들의 소중한 자산에 크나큰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들도 원망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화 천문 보셨죠? 이 영실이 형하고 장PD의 성도 장씨니까 저희 조상님이 아닌가, 사이언스 쪽으로 이과 계열의 독보적인 존재인 또 영실이 형님하고 우리 또 세종 형님, 킹 세종 형님께서 진짜 또 주연을 맡으셨던 이 영화 천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명나라 천문역법의 달력으로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절기가 달라서 농사에 힘든 점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조선만의 천문역법을 완성해서 조선만의 달력과 절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장영실 관직이 생각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어명을 내리셨죠. 그래서 혼천이 뭐 간이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선만의 천문역법을 절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그 명나라의 절기가 따로 있고요, 저희만의 절기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렇듯이 이 투자에 있어서 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특징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내에서도 빅테크 주식하고 스몰캡 성장주는 투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절기가 다른데 똑같은 농사 방법을 쓰면 될까요? 안 되죠. 지금은 모내기, 모를 심어야 될 때인데 빅테크는 지금 모를 심으면 돼요. 그런데 스몰캡은 지금 모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몰캡은 지금 추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미리 너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단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리고 스몰캡 성장주는 더욱더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즉, 변동성에 대비를 스몰캡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대비를 많이 하고 있으셔야 돼요. 빅테크 주식과는 또 투자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주식, 미국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장기 국채 수익률, 그다음 CPI, 그다음 실업 청구 건수, 코로나 확진자 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다음 연준의 발언들, 점도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관조차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를 뭐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실업 청구 건수 못 합니다. CPI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맞추더라도 그거는 요행이지, 그게 저만의 어떤 굉장한 분석과 그런 것들로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현실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인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판단을 할 때 특정 기간 동안 한 달에서 한 3달 뭐 혹은 하반기 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군, 이렇게 생각이 들면 현금이란 종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현금이란 종목을 분명히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산이 1억 미만이거나 투자 자산이 그런 분들은 거의 몰빵 투자를 많이 하세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1억을 투자하더라도 뭐 100%를 먹더라도 1억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소액이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소액을 다 넣더라도 먹을 수 있는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몇 천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현금이란 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 투자금이 1억이 넘어가면, 억 단위가 넘어가면 그때는 현금이란 종목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몰캡 성장주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징조가 보이면 그때 매도해야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냥 기관으로 가셔야 돼요. 기관으로 가셔서 운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 마젤란 펀드 같은, 여러분은 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탤런트가 있으시니까 기관으로 빨리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개미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금액을 계속 현금으로 들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그 정도 가고요. 이게 투자금이 크신 분일수록 사실은 정찰병을 몇 억만 보내도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현금의 비중은 높아집니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수억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만 가져가고요. 가끔 또 이제 10%로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몇 천만 원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금을, 스몰캡은 현금을 어느 정도 꼭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깨닫는데 저도 이제 몇 년이 걸렸고요. 이걸 아직도 못 깨닫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냐면 일단 나 자신의 특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 개인적인 저의 성향과 저의 장단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 차트와 단기 수급 파악에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차트와 단기 수급을 잘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트레이딩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단위머로도 이제 살짝 해봤고 한데 다 실패했어요. 솔직히 다 실패했고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 할 때도 그랬고, 저는 이쪽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과감히, 저도 한국 주식을 이제 10년 이상 했는데 과감히 그냥 빠져나왔고요. 지금 한국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산업과 기업의 펀더멘탈 공부를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투자가 저한테 적합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투자 파트너라 생각을 하고 장기 보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장기 보유가 저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사면 팔지 않습니다. 정말 팔지 않아요. 급등을 해도 팔지 않고 급락을 해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성향 때문에 저는 장기 우상향 자산을 굉장히 선호해서, 그래서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부동산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우상향 자산을 선호하고, 그래서 한국 주식보다는 나는 아무래도 장기 보유를 좋아하니까 장기 우상향 시장인 미국이 나에게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왔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변동성에 강한 편이고 저는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부가 만약에 충분하다라면 저는 마이너스 50%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고요. 마이너스 50%에서 뭐 마이너스 한 4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만의 성향이고 여러분의 성향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켓에 가서, 여러분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켓에 가서 그 리그에서 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국 리그가 맞으시면 한국에서 뛰시고요.
미국 리그가 맞으면 미국 리그에 뛰시고, 그 다음 스몰캡이 여러분 성향이 맞으시면 하시고, 안 맞으시면 스몰캡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예,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을 깎아먹으면서까지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계속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길게 못합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현금을 보유를 하면 멘탈 관리가 용이하고 변동성이 반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기관의 투자법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관은 최고의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모인 그런 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이 모인 그런 그룹에서 그들은 변동성 장세가 오면 20에서 30%를 현금으로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량 자산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죠. 아니, 그렇게 날고기는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린 그렇게 따라하면 되잖아요. 고수의 장점을 저희도 똑같이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도 나는 그냥 현금은 싫어. 그리고 이미 이제 현금 보유를 하더라도 막 사고 싶어서 손이 너무 근질근질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 1억 넘어가면 조금의 마음에 불안이 또 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왔을 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상승장에는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주식은 변동성 있는 자산이란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점 대비 30% 하락까지는 금방 올 수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그때 상심해가지고 주식은 나랑 안 맞아.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왔을 때 견디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고수를 따라 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절대 또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주식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1억 미만은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1억이 넘어가면 조금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수천만 원의 예수금을 가지고 지금 하락장에서 조금씩 모으고 있는 종목들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다니머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요때부터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몇십만 원씩. 그 방법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회사는 매그나이트라는 회사인데 요거는 이제 광고 쪽의 테크 회사입니다. 제가 요것도 시간 나면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꽤 괜찮은 회사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또 광고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잘 알 수 있는 회사여서 그런 산업을 잘 알 수 있는 회사여서 요때부터 이제 거의 모으기 시작했고요. 요때부터.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한 6%, 7% 수백만 원씩 요렇게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파이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다른 좋은 유튜버 분들이 워낙 또 커버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소파이 같은 경우는 저도 요 정도쯤에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매집하고 있고, 각각 다 수천만 원씩은 투자를 할 생각이고, 다니면 아시겠지만 한 장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제 말은 정말 흘려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실력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만에 맞는 분할 매수 방법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도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이제 피트니스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만의 꼭 고수의 자세가 물론 좋긴 하지만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어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고수들의 방법이 꼭 정답에 가깝겠죠. 그런데 운동처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꼭 골프 스윙이 프로처럼 돼야 골프 스코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자세도 안 좋고 스코어도 안 좋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못 따라하면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어야 좋은 방법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만의 제가 쓰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적당한 폭의 하락이 왔는데 아직 내 목표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폭의 하락이란 게 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 정도. 그러면
이게 또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아, 6% 정도 떨어졌으면 이거 매수 좀 해야 되나? 그런데 아직 내 목표가에는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더 나야 내 목표가에 가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여기서 반등하면 어떡하지라는 포모, 아, 이번에도 또 놓쳤나라는 그런 포모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정도로만 매수를 합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뭐 다시 반등해서 뭐 플러스 7%가 되거나 플러스 8%가 되더라도 아, 그래도 난 몇십만 원 정도는 뭐 매수를 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나름의 위로가 돼요. 아, 그래도 그렇게 내려갔을 때 그래도 조금 내가 몇십만 원 정도는 샀지. 아, 그럼 괜찮아. 됐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을 때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이 하락폭의 전초 지점이에요. 여기. 요때 하락 크게 한번 했었죠. 요때도 아마 대략 한 6%에서 7% 정도는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막 8%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이 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요때 막 수백만 원, 뭐 천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제법 많이 했었고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 이게 하락 초기일 수 있으니까 목표를 요 정도쯤에 잡고 그럼 요때부터 몇십만 원 하다가 큰 폭으로 이 정도까지 오면 한 몇백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하락 초반에 대량 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락 초반이었는데 이때 몰빵을 치는 거죠. 몰빵을 쳐가지고 막 뒤에 예수금이 이제 없어. 막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고 저는 이제 아쉽지 않을 정도, 위로가 될 정도로만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두 번째, 좀 큰 폭의 하락이 옵니다. 마이너스 한 10%가 오면 아직 내 목표가에는 한 15% 정도, 마이너스 15% 정도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목표가에 많이 근접했죠. 그리고 어차피 최저점에는 나의 예수금에 30%만 들어가도 30%만 매수를 할 수 있어도 성공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50%, 뭐 70%, 100%면 너무 좋죠. 자, 이렇게 100%를 최저점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첫 번째는 신이라고 하든가, 두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증 자꾸 올리시는 분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진짜. 진짜가 맞는지. 워낙 요즘 사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철칙, 저만의,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고 나만의 운용 수칙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왔고 마이너스 한 15% 정도가 아직 남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포모가 두려워서 저는 일단은 100만 원 이상에서 한 1000만 원까지는 적절하게 이제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요.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기분이 나빠요, 진짜. 그러면 진짜 한 달간 잠 못 잡니다. 아, 사실 그 잠은 잘 자는데 그래도 너무 아쉬운 거죠. 아, 이때 잡을 걸 내가 왜 발킹 나갑니다. 진짜 막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은 매수를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저만의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개발을 한 거예요. 아, 요 정도로 하니까 나한테 맞는 옷이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옷을 지금 입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옷이 나한테 가장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캡 성장주를 저점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머를 요 정도 한 $20 정도에서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지금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뭐 거의 뭐 지금 내가 산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두 번째는 상승 시의 수익률이 굉장히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의 스몰캡 성장주를 저점에 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회사를 저점에 매수하는 것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변동성이 큰데 마음도 좀 불안하실 수 있고 한데 또 다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같이 떨어지면 소주 먹을 사람들 많으니까, 저도 이제 또 소주 한 잔 같이 기울여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 견디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